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AI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AI 광풍이죠. 이제 열풍이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두가 지금 좀 급해진 것 같아요. 이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급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급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대응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뭐 종목들도 범람하고 뭘 사야 될지 내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자, 챗 GPT입니다. 오픈 AI에서 만들었고요. 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뭐 아마도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의 광풍일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오픈 AI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관리를 한다고 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3번에 나눠서 1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전까지 2번을 이미 조금씩 돈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뭔가 좀 확신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해서 재밌는데 하고 조금씩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그 가입자가 확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였습니다.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보시면은 이제 넷플릭스가 3.5년 만에 해낸 일을 챗GPT가 무려 5일 만에 해냈거든요. 100만 유저를 모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모두가 열광할 거라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급하게 이렇게 돈을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빙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뭐 크롬에 비해서 잘 쓰지 않는 그런 검색 엔진이지만 여기다가 이제 챗GPT를 넣어줘서 Ask me anything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된 상태죠. 엣지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보시면 이제 챗 모드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챗 모드를 누르면 거기서 이제 챗 GPT와 함께 빙에서도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못 씁니다. 여기 Join the Wait List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일이 하나 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웨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곧 만나자라고 메일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곳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봐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막 휩쓸리면서 이걸 좀 더 빠르게 경쟁해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좀 났죠. 구글입니다. 바드 AI를 급하게 내놨죠. 긴급 회의, 긴급 자료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챗GPT의 역습이 나오는 걸 보고 좀 불안하다 안 되겠는데 하고 나서 바드 AI를 공개했는데 바로 이 화면에서 좀 처음에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블로그에서 GIF로 넘어가는 그림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뭐 9살 애한테 뭐 제임스 웹이라는 뭐 망원경이 있다더라. 그걸 이렇게 잘 소개해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나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주 얘기를 해줘?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인류 최초로 우리가 그 태양계를 넘어서 사진을 찍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2023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사에서 그거 아닌데? 2004년에 먼저 우리는 태양계 밖을 찍은 적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이슈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구글이 틀렸다. 뭐 그것도 물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도 구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챗GPT에 우리가 열광했던 이유가 너무너무 정확해서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신기하고 궁금해서 계속 써봤는데 생각보다 말이 통하네. AI가 꽤 발전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열광을 했던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AI 기술은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게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거 틀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잘못한 거죠. 이거는 이제 2인자가 된 구글의 서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글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움직입니다. 바이두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바이두도 가급적 좀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것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알리바바까지 우리도 사실 준비하고 있었어 하고 등장하는 정말 광풍이 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기업들이 이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검색 엔진이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리고 알파벳의 구글, 바이두의 바이두. 그러니까 지금 AI 기술로 가장 좀 적합한 모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뭐 챗봇은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사용을 해왔고 그걸 조금 더 멋지게 개량해서 선보이고 있었는데 그게 시장의 니즈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상황들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AI 사실 챗봇만 놓고 보면은 정말 훌륭한 모델이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AI 얘기를 하자면 과연 챗GPT가 정말 우리가 열광할 만한 수준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영화 사진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아이로봇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AI는 본인이 직접 상황을 좀 보고요.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하고 행동까지 결정을 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AI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챗GPT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물어봐야 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사람이 물어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중에 가장 적합한 대답을 뭘 줘야 할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게 챗GPT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챗GPT의 훈련 과정을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데이터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챗GPT가 갖고 있는 그 뇌를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암기 과목의 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친구들 중에 암기 과목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 암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친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챗GPT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좀 해봤고요. 뭐 챗GPT를 비하할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 생각이 났어요. 알파고가 무려 10년 전이거든요. 사실 알파고에 우리가 좀 깜짝 놀랐던 것도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기보를 본인이 습득하고 그중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면서 당시에 이제 바둑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세돌 구단을 무너뜨린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의 챗GPT랑 과연 로직이 크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보다 10년이 흘렀고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라는 얘기를 하는데 매개 변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파라미터가 보시다시피 GPT-3 들어오면서 기존 모델 대비 10배 이상이 급증을 했죠. 1750억 개의 매개 변수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챗GPT가 알 수 있는 뇌 용량도 늘어났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이게 점점 이렇게 증가하면서 특히 언어 모델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챗봇이라는 매개체를 만나서 정말 최고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갖고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라는 표현이 요즘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면 전에 화면이 하나 있거든요. 네이버 화면을 먼저 틀어주시면 구글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검색 엔진으로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버고요. 네이버가 서치 GPT라는 새로운 GPT의 개량 버전을 올해 상반기 안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네이버도 구글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이제 챗GPT가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너희들은 하는 거 없느냐라고 이제 계속 물어본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도 상반기에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이런 검색 엔진을 보유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AI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었다, 빌드업을 잘 짜고 있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저는 이때 당시에 다음을 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을 좀 가져갔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줌 인터넷이라는 기업이 있죠. 최근에 주가가 정말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줌 인터넷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열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통신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KT의 믿음이라는 초거대 AI가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아까 챗GPT의 매개 변수가 1750억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KT 피셜에 의하면 2000억 개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SK텔레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챗GPT 형태로 고도화한 ADAS을 정식 출시한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과연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집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친구가 계속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도 많은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 사면 되느냐. 자, 이렇게 세 개의 기업만 나열을 보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검색 엔진을 갖고 있다는 게 똑같은데,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업을 추가해서 보면 통신사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데이터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지금 챗GPT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뽑아내고 잘 처리할 수 있는가가 챗GPT에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챗봇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5개의 기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색 엔진 그리고 통신사들,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시시각각 수집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AI 기술력을 조금 더해서 본인들의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10년 동안 부동산에서 섹터별 딜 규모가 데이터 센터가 무려 5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하우징,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그 노인분들의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면 네이버가 이렇게 세종시에 거의 산을 밀어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대규모로 짓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데이터 쪽의 인프라를 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이렇게 발전하고 뭔가 산업이 하나 생기는 동안 대기업들이 이렇게 인프라를 짜고 그다음에 중소형주와 중소형 기업들이 기술력을 좀 보탬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의 인프라에서는 이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소형 관련 기업들에서는 마찬가지겠죠. 이 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제하고 처리하고 뽑아낼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들이 아마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좀 잘못됐네요. 네, 결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언급드린 이 모든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특히나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의 흐름 정말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달 만에 흐름을 바꿔낼 수 있었다는 건 뭐 그동안 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도 뭔가 하나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력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너무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챙겨가야 될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